해밀점 톡톡. 비온 뒤 맑게 갠 하늘, 해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밀점 톡톡 이번 진행을 맡은 아이셔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박, 참외 등 수분과 영양이 많은 제철 과일도 많이 드시고, 가장 더운 때인 낮 1시부터 5시까지는 실외로 외출을 삼가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바람도 시원하고 좋지만 실내 공기순환과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1시간에 5분에서 10분 환기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본격적으로 책을 읽어보기 전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의 인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끈적끈적 너무 더워요. 네. 아재님, 오늘의 불쾌지수는 1에서 100까지 몇이신가요? 오늘의 불쾌지수는 100입니다. 네? 아니, 이게 너무 덥다 보니까 자꾸 이 멘탈이 좀 약해지면서 불쾌지수도 같이 올라가네요. 방송하시다가 폭발하시는 거 아니죠? 근데 다행히 우리가 에어컨을 좀 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100인데 여기선 한 50 정도?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부빌 일이 없잖아요. 지금 안다니까. 그쵸? 네, 굉장히 편합니다, 지금. 다행입니다. 디스를 내서 아재님의 불쾌지수를 올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네요. 무서우니까 빨리 도망갈게요. 후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안입니다. 같은 질문 드릴게요. 오늘의 불쾌지수 몇이신가요? 저는 이런 거에 약하긴 한데. 에잉? 그래도, 왜냐면 이게 감이 잘 안 잡혀가지고. 저는 그냥 이 안에서만 생각을 하면은, 저도 그냥 아진이보다는 낮은 거, 한 40, 50. 별 차이 많이 똑같네. 안 나네. 아쉽네요. 1이라도 낮으신 분을 집중적으로 디스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두 분이 똑같은 숫자를 대셔갖고 근데 이제 에어컨을 껐으니까 방송이 길어지면 점점 올라가겠죠, 이제.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길수록 피해 가시면 돼요, 저를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부터 더워지는 것 같아요. 저 말을 들으니까 왜 이렇게 약이 오르는지 모르겠네요. 넘어가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도서는 김민식 작가님이 쓰신 내 모든 습관은 여행에서 만들어졌다 라는 책입니다. 패널분들 여행 좋아하시나요? 아재님 어떻게 여행 좋아하세요? 저 여행 진짜 좋아하죠. 오, 특히 좋아하는 거는 바다를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좋죠. 그래서 제가 또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에 조금만 가면 바다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서해 바다를 보는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거기 차 이렇게 커피 시켜놓고 그냥 그거 이렇게 보고 갈매기 소리 듣고 이러는 거 제가 진짜 좋아해요. 여유롭게 여행하는 거. 생각만 해도 눈앞이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그런 라운지에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네. 아주 향긋한 커피 한 잔 하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그게 뭐 혼자 있든 누구랑 같이 가 있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좀 폼나게 이렇게 읽기 어려운 책도 좀 펼쳐놓고 이러면 좋은데 그쵸.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가끔 그냥 이렇게 펼쳐놓나요? 뭐 안 읽어도 되잖아요. 폼 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칠칠 맞기 때문에 옆에다가 흰 지팡이를 놓고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뭐지? 눈이 안 보이는데 왜 책을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후아님 네. 여행 좋아하시나요? 저도 여행 좋아하죠.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거지. 정답이네요. 왜 이렇게 슬퍼질까요? 그리고 여름에는 바다죠, 역시. 그럼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해바다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죠. 네, 색깔이 또 파랗잖아요. 에메랄드빛 가끔 나죠. 네, 아주 보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탁 트인 전망. 가보고 싶은데 도대체 언제 가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네, 그래서 오늘은 여행에 대한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김민식 작가님의 내 모든 습관은 여행에서 비롯됐다. 이 책은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나를 구해주는 3개의 요술 주머니가 있다. 영어, 글쓰기, 여행.
그중 가장 쉽고 재미난 것이 여행이다 라고 말하는 김민식 작가님이 쓰신 책입니다.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매일 아침 써봤니? 이 책들의 저자 김민식 작가의 30여 년의 여행 이야기 중 정수만을 뽑아낸 내 모든 습관은 여행에서 만들어졌다는 김민식 작가의 다양한 여행담과 여행을 통해 배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민식 작가와 함께 더운 여름 신나는 여행을 떠나볼까요? 책의 일부 내용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책의 일부분은 소제목 멀리 있는 길을 꿈꿀 시간에 내 앞에 있는 길부터 걷는다 중 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처음 유배지로 발령났을 때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산티아고에 가려고 했어요. 인생의 막다른 길목에서 산티아고 순례를 통해 답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퇴사는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았어요. 죽을 각오로 버티라고 하더군요. 가지 말라고 하니 더 가고 싶더라고요. 나를 못 살게 구는 회사보다 못 가게 막는 아내가 더 미워지려고 했어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산티아고만 다녀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릴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닌데 말이죠. 가까운 서울 둘레길부터 걷기로 마음먹고 주말에 시간이 날 때마다 걸었습니다. 멀리 있는 길을 꿈꾸지 말고 당장 내 앞에 있는 길을 걸어보는 거죠. 먼 이상보다는 현실에서의 작은 실천이 더 중요하니까요. 여기까지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김민식 작가는 가기 싫은 출근길도 색다른 생각과 코스로 여행같이 만드신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여행을 가고 싶어지는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누구나 한 번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오늘 출근하기 싫다.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 들 때 그때 여행을 떠나고 싶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당장 핸드폰이랑 신용카드만 들고 여행을 떠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무도 없고 안내견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지? 막상 가면 뭘 해야 되지? 이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게 좀 무리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여름이라서 나가봤자 덥잖아요. 그래서 그냥 방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아니면 뭐 선풍기 바람 쐬면서 멍 때리는 시간도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나름 여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후아님 어떠세요? 네, 저는 지루한 일상이 되게 항상 똑같거든요. 거의 뭐 그냥 직장 생활하고 집만 오고 가고, 그리고 어쩌다가 물론 이제 외국 사람들도 만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뭐 사실 여행하고는 조금 여행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그냥 아니고 그냥 만남 자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일상이 지루할 때 어디론가 그냥 가고 싶다. 또 혼자 걷고 싶다.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규모가 좀 작은 곳이라서 이렇게 놀이터 들어가는 계단에서 맨 끝에 있는 정자까지 보일 정도였어요. 뭐 100m도 안 되는 그런 거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서성서성 이렇게 걷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사를 오면 올수록 놀이터가 멀어지고 그다음에 공사장이 많아지고 혼자 가기 어려운, 뭐 예를 들면 차가 다니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인도에 막 장애물들이 많다든지 이런 길이다 보니까 혼자 걷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걸을 수만 있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후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네. 아재님은 네. 언제 여행 가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날씨가 끝내줄 때 이제 제 가고 싶은 게 여행인 것 같고요. 제 지인의 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그 전맹 시각장애인 분인데 어렸을 때 진짜 너무 혼자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막
떠났대요.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서 바다를 보러 갔대요. 그런데 바다를 보고 그냥 왔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저한테 하는데 저는 그게 괜찮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게 좀 허무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혼자 하면은 막 혼자 여행하는 거에 대한 환상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혼자 여행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할 건 없거든요. 그냥 나 혼자 여행하는 것 뿐인데 거기에 대한 뭐 의미를 막 부여하고 이런 거보단 그냥 혼자 갔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여행하고만 계속 가고 싶다 생각하는 것보다 갔다 와서라도 허무함을 느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각장애가 있으셔도 아니면 뭐 혼자 여행에 가시는데 좀 그러신 분들도 그냥 한번 떠나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추억이라도 만들어지니까. 이게 솔직히 실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해요. 혼자 여행 가는 거 해보고 싶다. 근데 용기가 나지 않아요.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네. 가다가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여행을 간 도중에 여비를 다 써서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셨다는 그 용기가 대단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아재님께 다음 내용 읽어달라고 부탁드려 볼게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요. 이 책의 프롤로그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살다가 힘든 순간이 오면 20살의 그날을 떠올려 봅니다. 건대 교정에서 대자보를 봤을 때를 생각해봐요. 지금 이 순간 설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설레게 하는 걸 찾아갑니다. 때론 새로 산 중국어 초급 회화 교재가 나를 설레게 하고 매일 아침 만나는 블로그의 하얀 창이 나를 설레게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창한 날씨가 나를 설레게 하고 출근길에 보이는 한강 자전거 길이 나를 설레게 합니다. 설렘을 안고 떠난 여행길에서 새로운 습관을 만나고 새로운 나를 만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처럼 작가는 여행은 나를 설레게 하는 일들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여행은 설레는 일일 것 같아요. 패널분들은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다면 어디이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후아님, 네. 죽기 전에 난 여긴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여행지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북유럽 얘기합니다. 가장 이상적이죠? 네, 제가 복지를 선호하다 보니까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꾸 그 북유럽 하면 저는 다른 거 뭐 볼 건 없다고 해요. 근데 볼 게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복지를 그냥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보다 대체 얼마나 좋다는 건지 알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고 또 그 현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뭐 복지가 정말 잘 돼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현지에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까지 또 엄청 좋게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스웨덴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팟캐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니까 그 방송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현지에서 그 생활을 하고 있어도 뭐 물론 이제 좋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아주 엄청 뭐 좋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방송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직접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죽기 전에는 한번 가보고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다른 나라의 복지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을까? 궁금하기는 많이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도서관은 어떤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 어떤 보조기기들이 있을까?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에는 이런 이용자 중심적인 보조기기가 꽤 많이 나와 있다고 하던데, 아니면 이걸 보험 처리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구매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게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독일에 있는 라이프치히에 가보고 싶다. 이런 꿈이 있어요. 한때는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여행으로 라이프치히를 갈까?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게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생가가 있는 곳이라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클래식 음악가 중에 바흐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바흐의 흔적을 조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라이프치히는 진짜 가보고 싶다. 게다가 독일이니까 좀 독특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아재님은 어떤 여행지를 죽기 전에 가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일단 자연 현상이 좀 신기한 게 좋은데 최근에 제일 가고 싶은 데는 백야가 있는 러시아 그쪽에 가고 싶은데요. 밤에도 이 밝은 게 얼마나 시각장애인들한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쪽에서 살면 어두워서 부딪히는 일은 좀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어두워서 부딪히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처럼 이렇게 빛을 보는 사람들은 암막 커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려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막 대낮처럼 밝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대낮처럼 안 밝겠죠? 상상이 안 가요. 저는 솔직히 네. TV로 이런 배경 현상이 나와도 어느 정도로 밝은지가 안 보이니까. 그냥 이게 그냥 저녁 때 정도인 것 같긴 해요. 해지기 전 그런 뭐 저녁 때 같은 느낌이긴 할 텐데 그래도 대낮 같진 않을. 그래도 커튼은 필요할 거예요. 잘나면은. 그쵸? 뭐 노르웨이의 오로라를 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그 생각 있죠. 오로라도 보고 싶고 뭐 우유니 사막도 가보고 싶고 사실 그런데 그래도 제일 궁금한 게 백야 현상이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백야를 좀 경험해 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오로라도 좀 보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저는 원래 화산을 좀 가보고 싶었어요. 그 화산 유황 냄새를 좀 맡고 싶었는데 에잉? 갈 일이 없더라고요. 갈 일이 없어요. 제가 신혼여행을 발리로 갔을 때 거기 화산이 있긴 했었는데 가보려고 했는데 위험하다고 못 가게 해가지고 못 갔거든요. 그게 활화산이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저는 화산은 아닌데 약간 그 제주도의 현무암 같은 거 냄새 맡으면 유황 냄새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냄새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지옥에 가면 이런 냄새가 날까? 진짜 유황불이라던데 불에서 이런 냄새가 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가 아빠한테 혼났거든요. 생각을 해도 꼭 이상한 걸로 생각을 한다고.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유쾌한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각장애 청년과 함께하는 방송 해밀점 톡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여행을 가고 싶은지 그리고 죽기 전에 어디를 꼭 가보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질문이 2개 더 있거든요. 세 번째 질문은 이 책에는 딸과 함께한 안나푸르나 여행, 이른이 다 된 아버지와 단 둘이 떠난 뉴욕 한 달 살기 여행, 혼자 떠난 자전거 전국 일주 여행 등 여러 형태의 여행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본 여행 중 어떤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이건 아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어떤 여행? 누구와 함께 갔던 어떤 여행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인생에서 막 진짜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원주민들이 사는 사막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오. 그래서 뭐 그쪽에 가가지고 선교 때문에 간 건데 뭐 제가 뭐 선교를 하러 간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그냥 따라간 거긴 한데 거기서 이제 원주민들의 이 집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근데 저는 원래도 사막에 좀 가고 싶었지만 그런 기회까지 더 있어서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정말 제가 사는 삶이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많다는 것도 감사하게 되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겪고 온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전기가 없는 그런 집, 그다음에 수도가 없어서 이렇게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거나 막 오아시스까지 가서 길러오는 이런 경우, 아니면 뭐 빗물을 받아서 여과를 해서 사용하는 그런 장면들이 흔히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그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 뭐 우리한테 직접 안 가봤으니까. 네, 아니 뭐 우리한테 저런 일이 일어나겠어? 우린 뭐 지금 전기도 수도도 다 잘 나오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직접 보고 오면 그만큼 저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이 절절히 스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가족들이랑 갔었던 강원도 홍천 여행이 가장 홍천 기억이 좋죠. 남아요. 솔직히 홍천도 여러 군데잖아요. 근데 비발디 파크에 갔었는데 되게 엉뚱하게 먹고 온 기억밖에 없어요. 아니 뭐 음식이 다 식도락이죠 뭐. 솔직히 시각장애인이니까 거기 비발디 파크 가서 겨울이라서 그때가 스키를 탈 수도 없고요. 시각장애인이 저희 가족 중에 스키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언니네 가족하고 같이 갔는데 언니네 그 언니랑 형부랑 조카의 2명은 진짜 잘 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멍 때리면서 구경만 하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야 언제 갈 거냐. 그래서 아빠 3번만 더 타고 갈게. 30분, 40분이 3시간처럼 느껴진. 야, 배고프니까 가자. 이래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랬던 기억?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전 또 수영을 못 하거든요. 온탕에 들어가서 정자하고 가만히 앉아있다 나온 그 생각만 나요. 또 하나는 이제 2002년 태풍 매미? 그때였는데 그때도 가족들이랑 다 같이 제주도에 갔었거든요. 아 하필. 네, 하필이면 그 매미가 북상을 했을 때, 저희가 제주도에 갔을 때는 북상을 하고 있을 때였고, 저희 그때 원래 2박 3일 예정이었는데 하루 더 자고 왔거든요. 비행기가 도저히 못 뜬다 그래서. 그 뉴스에 나왔던 분들 중에 한 분들이셨네. 그랬나 봐요. 저한테는 기억이 없는데, 막 버스가, 거기 안에 40명이 정원이 타고 있는데도 막 버스가 엄청 흔들렸어요.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 버스 막 옆으로 넘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때 굿모닝 호텔이라고 좀 좋은 호텔이었어요. 그 당시 때. 근데 정전이 돼서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촛불 켜고 밥 먹었었거든요. 테이블마다. 그래서 바람 느껴보셨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가족들 얼굴이 이렇게 촛불에 비쳐 보이는? 근데 되게 낭만적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분위기가 좀 있었겠네요. 아버지는 네. 빨리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 뭐 그런 걱정한 거 하셨을 텐데. 아버지랑 어머니는, 아니, 우리 내일은 진짜 비행기 뜰 수 있는 거야? 이런 걱정하고 있는데, 와, 아빠 얼굴이 귀신처럼 보인다. 전 이러고 있고. 아, 제가 진짜 일본에 갔을 때 태풍 한 번 온 적이 있어가지고 일본 태풍은 진짜 세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맞아봤는데 와 진짜 사람 날아가겠더라고요. 어, 근데 매미도 아마 맞으셨으면은 아이샤님 아담하시잖아요. 아마 날아가지 않으셨을까. 괜찮아요. 뚱뚱해서 안 날아갔어요. 그때도 약간 통통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아쉬웠던 게, 그 뭐지? 그 곰돌이 인형 뭐지? 이름이? 테디베어? 네, 테디베어 박물관이랑 오르골 박물관에 못 가본 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하필이면 갔어요. 다른 분들은 구경했는데 저는 자느라고. 버스 안에서 자느라고. 그분들이 내리시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따라갈 걸. 곰인형이라도 안아볼 걸. 하면서 후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근데 그때 여행이 가장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 후아님께 책 내용 읽어달라고 부탁드려볼게요. 네. 네, 저는 소제목 재미와 휴식을 동시에 잡는 법 중 193페이지에 있는 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휴양을 하나의 여행 안에 녹여 넣은 건 재미와 휴식을 동시에 챙기는 방법이죠. 노는 것과 쉬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놀이와 휴식을 함께 추구할 때 더욱 빛이 납니다. 통역대학원을 함께 다닌 아내와 저는 독서를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는 등 비슷한 취향이 많은데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참 다른 사람입니다. 신혼여행 가서 아내 덕분에 처음 해본 것도 많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 삶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다른 두 사람이 모여 하나의 가족을 만든다는 건 관광과 휴양을 아우르듯 다른 두 가지가 만나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참 신기한 경험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처럼 작가는 여행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하는데요. 우리 패널분들은 여행을 하며 배울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배운 것, 다짐하게 된 것, 느낀 것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후아님께 질문하는 걸 까먹고 넘어갔더라고요. 삐지실 것 같아서 2가지 답을 한꺼번에 들어볼게요. 저는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생각나는 것이 제주도고요. 그 맹학교에서 제주도를 갔었던 것이 생각나는데 그때 비가 조금 올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때 낚시를 했었던 것 같고요. 제 생애 처음이자 또 마지막 그 낚시였던 것 같고 아직 또 기회가 있으면은 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학교에서 간 게 아니고 이제는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이런 그 날짜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도서관에서 이제 한번 갔었던 것 같아요. 이용자분들이랑. 그래서 그때 제주도 갔었는데 말도 좀 타봤던 경험이 있고 말은 제가 한 3번을 탔어요. 그때 한 번 타고 예전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갔을 때도 말을 탔었는데 말도 타는 것도 저는 처음에 무서웠는데 타보니까 뭐 또 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그 숲 체험 갔던 것도 기억이 나긴 하네요. 네, 특별히 뭐 볼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숲 체험이다 보니까 뭐 풀 냄새 맡고 뭐 나무 냄새 맡고 이런 거였는데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몸에 네. 피톤치드를 충전하고 오셨네요. 네. 그리고 질문이 뭐였죠? 여행을 통해서 느낀 것, 그 다음에 배울 것. 뭐 느끼고 배운 거 이거는 그냥 힐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가보니까 참 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었고. 아무래도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이 힐링, 쉼 이런 거죠. 저도 비슷하게 느낍니다. 주로 저는 이제 놀러 가는 것보다는 쉬러 가는 거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갔었던 여행은 뭐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직업 체험, 취업 캠프 이런 거라서 아침부터 밤까지 정신없는 일정으로 했던 그런 솔직히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일정들이라 진짜 쉼을 주제로 한번 여행에 가보고 싶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은 호텔에서 아침, 점심, 저녁 주는 거 꼬박꼬박 먹고 책도 읽고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도 나누고 바닷바람도 맞고 그냥 이렇게 좀 여유롭게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여행에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새로운 경험 속에서 묻어나는 내 주변 사람들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친한 사람들이랑 같이 여행을 갔다 오면 둘 중에 하나라잖아요. 더 친해지거나 절교하거나. 그래서 이 친구랑 나랑 진짜 잘 맞나? 내가 아무리 마음을 열어놨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의 전부를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행에 가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해 보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나랑 어느 정도 맞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내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사이도 더 돈독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재님. 네. 여행을 통해서 느끼셨거나 다짐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여행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내 시간은 똑같이 가는 건데 내가 새로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 시간을 보내는 거랑 조금 다르게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일정을 짜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어떻게 쉬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적으로 주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 아무래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시간의 소중함을 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 시간을 좀 일을 할 때는 참 그렇게 시간이 가까운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 여행을 가면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게 내 인생에서 내가 시간을 좀 잘못 쓰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겠구나 이런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느끼게 하는 그런 경험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즐거울 때일수록 시간이 진짜 물 흐르듯이 가죠. 막 화살처럼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여행은 또 그래요. 이게 막상 가서 막 즐기고 놀고 쉬고 그러는 것보다 준비하고 여행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즐거움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민식 작가님이 쓰신 내 모든 습관은 여행에서 만들어졌다 라는 책을 읽어보며 다양한 여행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해밀점 톡톡에서는 여러분들의 청취 소감과 다양한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밀점 톡톡 팟빵 댓글, 센스월드 댓글, 해밀점 톡톡의 소통 창구 HAEMIL_LIB @네이버.com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방송,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밀점 톡톡이 해밀점 튜브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이는 라디오로 정보 톡톡 하나, 그리고 해밀점 튜브에 에피소드 하나 이렇게 올라갈 예정인데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인 거 아시죠?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즐겁고 유익한 소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비온 뒤 맑게 갠 하늘, 해밀점 톡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